금방 가요. 1시간 훌쩍 지났네. 오늘 헌법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갑시다. 충분해요. 헌법 뭐, 그까이 거 뭐. 7번 문제입니다.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 방식 중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습니다. 2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땡. 어디가 들렸어요? 기초의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수대표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럼 이제 3번, 4번은 다 맞는 거니까 복습하세요. 네. 8번.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니까 두 가지죠. 네. 영국식 의원내각제 아니면 미국식 대통령제입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가번을 보니까 선거가 2번 있죠? 네. 미국이네요. 대통령제. 나번을 보니까 선거가 1번 있죠? 영국이네요. 의원내각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미국의 대통령제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비해 권력 분립이 엄격하죠. 1번 땡. 2번. 미국의 대통령제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불시인권 땡. 불시인권은 영국에만 있어요. 3번. 즉 영국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정답입니다. 권력융합형이죠. 4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여기에 없어요. 왜? 전형적인 정부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변형된 정부 형태입니다. 넘어갑니다. 9번.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우리나라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46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54석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이게 바로 1인 2표제입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이게 독일식인데 우리가 컨닝한 거예요. 1인 2표제로 선출하였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 이렇게 각각 행사하겠다. 1인 2표제다 이 말입니다. 1번.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죠. 당연하죠.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선출하니까 하나의 정당에서는 한 사람만 공천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권역이라는 것은 지역이에요. 지역별. 여러분 비례대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권역별을 뭘로 바꿔야 돼? 전국구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 땡. 지역 대표성 없어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대표를 뽑는 것이니까 뒤에 대표성이 약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나머지 다 맞으니까 복습하시면 됩니다. 설명할 만한 게 없고요. 10번.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요거 헌법 시간에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나와버렸네. 네, 해버릴까요? 해버리고 헌법 시간에 생략할게요. 대한민국 헌법은요. 헌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는데 그 역사를 보면 제헌 국회가 구성이 되겠죠. 제헌 국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서 헌법을 만들고 공포를 하는데 이게 제헌 국회가 구성이 돼서는 제헌 국회
의원 선거가 있어야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1948년 5월 12일 50선거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그 전에는 보통선거가 없었어요. 그 제한 국회의원이 이게 그때 203명인가? 205명인가 뽑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구성이 돼요. 그 이들이 이게 5월 10일에 선거해가지고 6월 30일에 국회를 구성하고, 그 날짜는 몰라도 돼요. 대한민국 헌법을 7월 12일에 제정하고 공포는 48년 7월 17일에 공포하잖아요. 이날 빨간 달이죠.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이 제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헌법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푹 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 헌법을 빌려와요. 미국 헌법도 참고하고 일본 헌법도 참고하고 스위스 헌법, 오스트리아 헌법, 독일 헌법, 프랑스 헌법 여러 나라 헌법을 다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만 핀셋으로 뽑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했어요. 즉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어요.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이승만 씨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거죠. 8월 15일. 여기서 좀 논란이 되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한 것은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보면 1919년 4월 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상해에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상해에서 이날 4월 13일인가?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생일을 이날로 봐야 되느냐 이날로 봐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돼요. 그 관점을. 근데 우리 시험 문제랑 관계없어. 우리 시험 문제랑 관계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이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을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국가라고 볼 수가 없죠. 임시정부니까. 국가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 근데 이때는 영토를 일본한테 뺏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게 이 김일성 1919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간선제에다가 국회는 하나의 하부제 단원제 국회로 출발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제1차 개헌이 일어나요. 제1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컨대한 거라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간접선거죠. 일본을 봤잖아요. 선거인단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 뽑는 거잖아요. 지금 선거인단 투표만 끝난 거라고. 그럼 이제 선거인단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최종적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선제 미국식이라고. 그 다음에 임기도 4년이면서 1차 연애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못해. 2번까지 해. 근데 이번에 트럼프 2번 못해줘. 다음에 나올 수는 있어. 하여튼 연임은 1차에 하나야 연임만 할 수 있어요. 2차 연임은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 간선제에 비해서
국회에서 이승만을 뽑았고, 이승만의 임기가 이제 4년이면 몇 년도예요? 52년 7월 16일로 끝나잖아요. 16일 아니지. 8월 14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일어나요. 요거 무슨 달이에요 이게? 한국전쟁이잖아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오늘 밤새도 모자라. 이승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은 부산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래 한강다리 끊어지고 그냥 피 많이 묻잖아요. 대전쯤 와가지고 서울 시민 여러분 나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사기나 치고.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52년까지 휴전되기 전이라고 53년 7월 30일에 휴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이제 뽑았는데 국회에서 이제 인심을 잃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머리 굴리는 거야. 야, 이거 헌법 고치자. 전쟁의 와중에 어떻게 고치냐면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하자.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대통령 직선제로 해서 이 전쟁의 이 혼란 속에서 부정선거하고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먹으면 되지. 이런 사고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정선거로 다시 대통령 돼요. 그 부정선거 내용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또 파악해야 되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직접 관계 없으니까 이때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자유당을 제외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달래기해서 야 그러면 야권제 국회를 좀 너네들 권한을 많이 주고 국회도 많이 뽑고 단원제를 야권제 국회로 해줄게.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한다고. 근데 이것은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1차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요구하는 직선제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달래기 위해서 입법부를 달래기 위해서 야권제 하나씩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헌법을 고쳤다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승만이 당선이 됐죠. 48년, 52년, 그 다음에 56년. 56년에 이제 2대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초대 대통령 했고 2대 대통령 이승만이 했고, 그럼 보세요. 1차에 하나에 중임하니까 초대 이승만 이어서 연임을 했잖아요. 연임. 그러니까 1차에 한해서 연임하니까 그 다음에 2차 연임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출마 못 한다고. 출마 못 하니까 또 머리 굴리는 거야. 이승만이. 어떻게 머리 굴리냐면 어떻게 머리 굴리냐면 대통령 직선제를 그대로 둬요. 임기 조항을 수정해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면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이걸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대통령 3번 못하지만 누구만 할 수 있다. 초대 대통령만. 초대 대통령이 누군데? 자기야. 그리고 야권제는 이제 다른 데로 환원을 해요.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이걸 사사오입견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 기억으로 205명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136명이 찬성해야 된다고요. 135명이던가? 내가 지금 기억이 까먹어버렸는데
136명이 찬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찬성한 사람이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었다고. 한 명이 모자라요. 이거 한번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전적에서 뜯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135.4444 이렇게 나가. 그러면 지금 205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이 고쳐지는데 이 의견 정교수를 136명으로 잡았는데 135명이 찬성한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그 쫄개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수학교수를 초청을 해요. 수학교수가 이거 136명이 잘못됐어요. 205명의 3분의 1은요 135.444 하니까 이 444는 0.5가 안 되기 5가 아니니까 반올리면 안 됩니다. 445 하면 135명이 3분의 2가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결. 이런 생쇼를 한다고요. 세계적으로서 유례 없는 헌법 개정입니다. 누가? 이승만 정부가, 자유당 정부가. 자, 그러면 이제 48에서 52, 54, 1대, 2대, 3대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4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 60년이야. 60년 이제 기억나죠? 이렇게 시작되면 바로 그 뒤에 뭐가 붙어?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이 3.15 부정선거 또 얘기하면 또 밤새. 그러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에 온 국민이 일어나는데 그 남원 금주중학교 졸업하고 마산상고에 입학시험 봐서 합격한 이게 이제 72세기지 1학년. 이제 그 형이 그 3학년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고가 별로로 했지만 옛날에는 상고가 명문고였어요. 상고, 공고, 농고. 이게 명문고였다고.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그랬어요. 부산상고 출신 대통령도 있잖아. 목포상고 출신의 대통령도 있잖아. 노무현 상고 출신이잖아. 김대중 상고 출신이잖아. 명문고라고. 그러니까 마산상고 1학년에 합격한 김주열이라는 아이가 형이랑 같이 마산에서 이 3.15 부정선거 시위를 갔다가 형은 집에 돌아왔는데, 한숙집에 돌아왔는데, 출애간도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남원에 있는 그 엄마한테 연락이 되고, 엄마가 이제 마산에 와가지고 내 아들 찾아내라 다 뒤지고, 뭐 공정화장실 다 파내고, 저수집을 다 파는 발견이 안 돼. 한 일주일, 2주 가까이 되고 나서 어부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 하나 떠오르는데 건져놓고 보니까 교복을 입었고, 김주열 오른쪽 눈에 체류탄이 그대로 꽂혀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게 동아일보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동아일보 괜찮았어. 지금 완전히 개판된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마산 시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옆에 또 다혈질 동네 있죠. 부산에서 같이 일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산, 마산은 그냥 일어나면 전국이 확산이 돼버려요. 그러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다급해지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잖아요. 그래도 고려대 학생들은 신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기름동 파출소, 여러분 아시죠? 그 고대에서 나와가지고 미아리 입국에 저렇게 오다 보면 기름동 파출소 있다고. 거기서 이제 총격이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고대생들, 그 참사했던 중고등들 많이 죽었잖아요. 걔들 지금 다 어디 있어? 그 수유리 4.19 묘역이 있다고. 거기 가봐요. 보면 정말 중학교 1, 2학년 여고생들, 여중생들, 교복 입은 사진, 야, 그거 보면 눈물이 나니까. 그 4.19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개헌이 일어나고 5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3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자,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게 신문지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13579. 이 중에 이제 357이 가장 많이 나왔고, 13579. 3차 개헌. 3차 개헌은, 3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독재란 말이에요, 독재. 이승만 독재, 의원.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로 바꿔요. 그리고 국회도 이제 의원 내각제에 합당한 양원리 국회. 이때 이제 처음으로 구성이 되죠.
양원제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내각제는 그 전제가 입헌 군주가 있어야죠. 헌법에 의해서 군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군주가 없잖아. 그래서 이때 이 의원내각제에서 민주당이 다수석, 그러니까 다수당이 됩니다. 그 다수당이 총수했던 장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면이라는 사람이 내각 수반, 즉 수상,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원수로서 입헌 군주, 헌법에서 군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군주가 없잖아. 고종, 순종 그 뒤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얼굴마담으로 대통령을 뽑아요. 그게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의원내각제 하에서 군주 대신에 국가 원수로 뽑은 게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면내각이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내각제가 성공하려면 전국의 안정을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양당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정당이냐, 우후죽순이야. 하루만 자고 나면 그냥 정당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냥 파벌이 조성이 되고, 친구간에 모이면 술자리에서 그냥 정당이 하나 만들어져 버린다고. 그, 활빈당이라는 재밌는 당도 있었잖아요. 도둑질하는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활빈당 만들고. 그러니까 전국이 혼란에 빠지죠. 그러니까 1년을 못 가요. 만 9개월 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3.15 부정선거의 범인들이 있죠. 그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그 부정선거의 내용이 뭐였냐면 전국에서 모인 투표함이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는데 예고도 없이 정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고 나서 막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조용해지니까 다시 불이 들어오는 거야. 선거함 바꿔치기 한 거야. 그것을 주도 세력 7명이 붙잡혔어요. 그 중에 주범이 누구였냐면 전두환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참 기억력이 나쁜 건지 배려심이 높은 건지 신현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15 부정선거의 범인으로 주범으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요. 몰라? 실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범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교도소에 넣어라. 형사법에 의하면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처벌한 자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다시 2번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형법의 상위법인 헌법을 고쳐가지고 예외적으로 이 사람들은 2번 처벌하도록 가자 해가지고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4차 개헌이에요. 이게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하죠. 이제 소급 입법 개헌이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돼야 한대요? 안 돼. 예외적으로 2번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형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다시 처벌합니다. 다시 교도소로 보내요. 그런데 사회가 혼란에 빠지니까 이제 61년 5월 60년이네. 61년이구나. 이게 60년에 3.15 부정선거로 4.19가 일어나고 이제 장면당이 들어갔는데 61년에 5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면 정부가 들어선 지 만 9개월 만입니다. 1년을 못 넘기고 만 9개월 만에 누구야? 미스터 박근혜 아빠가 등장해요. 육군소장 출신이죠. 쿠데타.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죠. 그리고 이제 혁명정부를 만들어요. 그 혁명정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국가혁명 최고회의입니다. 국가혁명 최고회의. 그 다음에 사회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재건대를 만들어요. 재건대. 이거 그대로 모방한 사람이 있죠. 혁명정부 그대로 모방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그러니까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이제 박정희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인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 재건대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전두환 정부로 가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뭘로 바뀌냐면, 뭘로 바뀌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재건대는 삼천교육대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대로 모방한 사람이 이제 전두환인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이제 전두환입니다. 그리고 재건대를 만들어서 병역 미필자, 도박한 사람, 조직폭력배, 고리대금업자 다 잡아다가 어디로 보내냐면 강원도 탄광에 보내요. 탄광에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석탄을 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적이죠. 얘보다는 생산적이잖아. 이렇게 해서 뭐 봉치 좀 하나 더 나왔지만, 그런데 중학교 영어 선생인데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군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재건대로 가서 3년 동안 석탄 캐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소재로 해서 장을병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써요. 2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박정희 죽고 나서 나와요. 그 소설 이름이,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저 2권 다 읽었어요. 개새끼들입니다.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중학교 영어 선생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군인한테 끌려가요. 그래서 그냥 그 탄광에 가서 3년 동안 개고생을 다 하고 고향인 서울로 돌아오니까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다 멀리해요. 저 사람 재건대 출신이야. 피해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직도 안 돼. 입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소주 한 병 탁 들고 남산에 올라갑니다. 남산에서 자기 처지를 이제 한탄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를 이렇게 받는 새끼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청와대가 보여. 남산 위에 올라가면 청와대 보이잖아요. 청와대를 탁 보고 오줌을 쫙 깔기면서 소주병 따발 보고 외칩니다. 뭐라고? 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소설은 끝나요. 아, 통쾌하대, 뒷부분. 여기에 대한 소설도 나왔어야 되는데, 야, 이 호로 새끼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박정희가, 5차 계열을 하게 됩니다. 왜? 무엇을 통해서 5차 계열이 이루어지죠?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5차 계열을 이루어지고, 5차 계열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어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의장이 그 혁명정부 의장으로서 전역을 할 때 그 필름이 지금도 인터넷 어디가 뒤져보면 나와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 흑백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박정희 소장이 중장 별 3개 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별 4개를 달아요. 바로 별 4개 달고 전역을 합니다. 군복을 벗어요. 근데 그 군복을 벗는 이유가 있어. 그 밑에 부하했던 당시 육군 소령 출신인 김종필 등이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총재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는데, 전역할 때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같이 불행한 군인은 나 하나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전국이 안정되면 정치인은 정치인에게 물려주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때 박수 많이 받았죠.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공화당 총재로 대통령이 출마합니다. 당선되죠? 멋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전국이 혼란해서 내가 구국의 심정으로 나왔다. 전국이 안정되면 정치는 정치인에게, 학자는 강단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물러나겠다. 그때 박수 많이 받았죠.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직선제로. 그리고 국회는 단원제 그대로 유지하죠. 그런데 두 번 되죠? 한 번 또 출마하잖아요. 세 번째 출마하니까 이제 누가 떠오르는 거야? 이승만이 떠오르는 거야. 어라? 이거 이승만하고 다를 게 뭐야? 그만하시오 하고 여론이 형성되고 야당에서 요구하니까 박정희 뭐라고 해요? 이승만 세 번까지 했잖아. 나도 세 번까지만 할게. 다 반대했지만 세 번까지만 하는 헌법이 국회 별관에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서 다수당 횡포죠. 통과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박정희가 세 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세 번까지 했어요. 그럼 약속 지켜야죠. 약속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정권을 놓으면 불안하거든. 내가 계속 해야겠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박정희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10월 유신이에요. 72년 10월 유신이죠. 10월 유신으로 이게 이제 대통령 간선제죠.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죠.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뽑아요. 지역별로. 그럼 청주에서도 이제 통일주 국민회의 대의원을 뽑아요. 그럼 청주 출신의 대의원들이 한날에,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저기 동국대학 옆에 장충체육관에 모여요.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 후보로 단일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지키는 거야. 이게 바로 체육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해먹을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요. 유신헌법입니다. 히틀러의 수권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있었어요.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어서. 긴급조치권. 긴급조치 9호가 뭐냐면 국가 원수나 영부인을 모두 가면 무조건 처벌해요. 그러니까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저기 전라도 어디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농사 짓고 집에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대포집에서 막걸리 한 잔 먹다가 여러 친구를 만나보니까 이제 이게 막걸리가 과해졌는가 봐. 그래서 이제 박정희를 비판할 얘기 막 한 거야. 박정희 새끼 나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이거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인자서 그래 놔. 근데 그냥 취하니까 그냥 인사품 막 얘기한 거야. 다음날 이 친구 사라졌어요. 그리고 2년 뒤인가 3년 뒤인가 그 동네에 나타났는데 정신 이상자가 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단가? 어딘가에 한번 추정시킨가? 한번 TV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비판했다는 죄로 교도소 간 거야. 근데 교도소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겠냐고요. 그 고문을 당해서 완전히 또라이가 돼가지고 마을에 나타난 거야.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정말 암울한 시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61년부터 해가지고 79년 10월 26일 18년이죠. 네, 박정희의 18년 동안의 장기 집권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등장하잖아요. 얘기하면 또 밤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두환이 등장해가지고 국가재건 최고위 대신에
국가 보위 최고 국가보위 최고위원회. 이거 약해서 뭐라고 하더라? 국보위라고 하죠. 국보위. 그리고 3초 교육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박정희 그 내용을 그대로 박정희가 혁명 일으켜가지고 그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경험한다고. 그래서 이제 헌법을 고쳐요. 그게 8차 개헌이요. 8차 개헌. 12.6 사태 이후에 12월 12일 날 군사 정변이라는 12.12 사태. 12.12 사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누구요?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계엄사령관하고 이 전두환 부대하고 총격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결국 체포돼요. 이 12.12 사태로 대통령 간선제로 바뀌죠. 그대로 근데 이게 바뀌죠. 통일제 국민이 대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아갖고 이들이 장충 채권에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요. 그리고 당연히 국회는 다른 이제 국회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80년이잖아요. 80년.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박정희가 시해당했을 때 국무총리가 누구였냐면 최규하 씨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이게 서열 1순위가 국무총리예요. 2순위가 외무부 장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규하 씨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누구야? 전두환은 국가 보위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고치고 나서 최규하를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직을 인수받고 그 다음에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하고 한 번밖에 못하도록 이렇게 고쳐요. 그래서 이순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전두환 서방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독재가 했는데 이제 우리 전두환 씨는 7년 임기로 딱 한 번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순열 얘기하는데 이제 대통령은 전두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만들어준 정당 민정당이죠. 민주정당. 민정당의 이제 대표가 전두환 친구 노태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아이고 7년 너무 길고 이제 그만 물러나 군사장 물러나라 해가지고 86년부터 이제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87년에 6월 항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6월 항쟁의 그 희생자가 그 이한열이죠. 그 연세대학교 학생이 뒤통수에 철탄을 맞고 피 흘려 쓰러지잖아요. 그 뒤에서 껴안고 그 사진으로 나온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우상우. 이한열 끌어안았지만 결국 이한열 죽잖아요. 이것이 이제 도가선이 돼가지고 6월 항쟁. 근데 그 6월 항쟁이 일어나던 계기가 4월 17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TV에 출연해가지고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 담화문이 자극을 한 거야. 뭐라고 담화했냐면 내 임기 중에는 그러니까 그 학생이나 시민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대통령 그만 물러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씨 등 정치 인사들 지금 구속돼가지고 교도소에 있는데 석방하고 또 민주학생들도 석방하고 민주화를 이루자. 그리고 헌법을 고치자. 독재헌법 타도하자. 하니까 전두환이가 4월 17일을 딱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임기 중에는 헌법 개정 없습니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자 이제 전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독재 타도, 그 다음에 전두환 물러나라, 그 다음에 구속학생 민주에서 석방하라. 이게 이제 터져버리는 거라고. 그러자 이제 결국 전두환이 직접 발표 못하고 전두환의 친구 민정당 대표했던 노태우 씨가 6월 19일 날 국민들의 요구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헌법 고치고 민주주의자 석방하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씨도 석방되고 6.29 선언이라고 표현하죠. 6.29 선언. 그래서 6.29 선언에 의해서
네. 이 6월 항쟁이라고 표현하죠. 6월 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해서 헌법이 고쳐집니다. 뭘로? 대통령. 이제 드디어 직선제로 바뀌고요. 국회도 그대로 단원제 국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모두 9번 고쳐지는데 8번까지는 독재자가 그들의 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었다면 9차 개헌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고쳐진 헌법 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그래서 정부 형태가 바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국가의 이름을 공화국의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이승만에 의해서 그러니까 헌법이 제정되고 이때까지 이걸 제1 공화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장면 내각 제2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2공화국 때 처음으로 의원 내각제와 야권제 국회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등장하죠. 여기까지가 제3공화국. TV에서 사고로도 많이 방송했던 제3공화국. 그 다음에 전두환에 의한 제5공화국. 지금 현재 제6.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제6공화국 헌법입니다. 6공화국 헌법의 특징은 우리 헌법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언급할 거예요.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꽤 갔네요. 자, 이제 18쪽이 10번 문제.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 옳은 것 찾으래요. 52년 연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1차, 2차 몇 차냐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에서 간선제 거꾸로 돼 있죠.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던 것을 이승만이가 직선제로 이 전쟁의 혼란한 틈을 따서 직선제로 부정선거에 당선된 거잖아요. 1번 땡, 2번 62년 5차니까 누가 등장하죠? 박정희가 등장하더라고. 5.16 군사 쿠데타에서 5차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 맞나요? 5차 개헌 5.16 군사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정답이죠. 2번 정답. 자, 3, 4번은 공부거리. 삼선이 처음으로 허용된 건 언제죠? 삼선이 처음으로 허용된 거 헌법상 6차 개헌이죠. 삼선 개헌. 7차 개헌이 아니라 6차 개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차 개헌에 의해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됐고, 이거 맞고, 선거인단 땡. 이건 9차 개헌이 아니라 8차 개헌. 선거인단 하면 8차 개헌이죠.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헌법 개정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됩니다. 11번 문제로 갈게요. 우리나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뀌었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거. 왜 바뀌었죠?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됐기 때문에.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 원칙이 위배됐기 때문에. 정답은 3번밖에 없죠? 이렇게 점수 주는 문제. 알면 점수 정답 다 보이고 모르면 이제 헤매는 거지. 12번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갑.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을. 그렇긴 하지만 의원대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아, 의원대각제 요소 찾으라는 거네요. 몇 번? 국무라는 단어 빨리 찾아야죠. 국무. 3번 정답이죠. 넘어갑니다. 13번. 다음은 가국가와 나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가국가와 나국가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가국가는 A부터 D당 득표율.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다르죠? 그리고 그 밑에 스탑 당구장 표시가 있고, 가국가의 선거구는 100개, 각 선거구 최다 득표자가 의석차지.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네. 소선거구제니까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사표가 많아서. 그 다음에 나국가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결정되죠. 이건 전부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그 당구장 표시. 나 국가의 각 정당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그러니까 가 국가는 지역대표제에 의해서만 뽑았고, 나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의해서만 당선자를 선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기억.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게 뭐죠? 내 표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표의 가치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대대표나 과소대표가 발생하면 이건 기울어짐 현상 때문에, 즉 과소대표나 과대대표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번호는 맞다고 봐야잖아요. 그러면 3번, 4번은 일단 접어두고 1, 2번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답 결정되겠지.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보세요.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합의제가 필요 없죠. 단독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 국가는 A당이 의석의 60%를 차지했죠. 과반이죠. 근데 나 국가는 100석 중에 51석 넘는 정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민주주의가 아니라 합의제 민주주의는 나 국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정답 끝났네.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입니다. 디귿은 왜 틀렸을까요? 나 국가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야죠. 여러분, 비례대표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군소정당이 유리합니다. 아까 300명 뽑을 때 19대에서는 240, 지금 253명에 47명이잖아요. 246명. 지금은 여기 54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19대고 이게 20대라고. 지금 21대지만. 그럼 봐요. 지역대표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비례대표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다고. 비례대표가 줄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정당이 정의당이거든요. 이 군소정당이라고. 그러니까 비례대표 비중이 크면 클수록 군소정당이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의석수 줄일 때 그 정의당 얼마나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 국회 의석수가 완전히 많이 반토막 났잖아요.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 비중이 크면 클수록 누구에게 유리하다? 군소정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번, 나는, 즉, 비례대표제죠. 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뭐 틀렸을까요? 비록 의석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국가의 제도와 나국가의 제도를 혼합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네. 어디가 틀렸어요?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입니다. 땡. 14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그림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네.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가가 뭐예요? 정당. 나는 시민단.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집중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가 나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나가 다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이 안 보이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지? 잘못 본 겁니다. 정답이 안 보이면 바로 다음 문제로 가세요.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가나 다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왔다 다시 뒤로 갔죠? 네.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왼쪽 보고 바로 달을 본다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다가 가는 그대로인데 나다가 서로 뒤집힌 건데 머릿속에 그렇게 베껴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정답이 안 나오는 거야. 눈에 뭐가 쓰였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안 된다니까?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 자신감 가져야 된다고. 가나다 확실히 보세요. 나가 뭐예요? 시민단체. 시민단체. 다는 이익집단.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럼 정답 몇 번? 4번. 4번 어디가 틀렸나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정당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바뀌었죠? 잠깐 쉬었다가 15번부터 합시다.